이제 대륙을 건너 다니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같아졌다. 이게 이제 다중지역 진화설이에요. 이게 여기 한 1990년대 초까지 우세했습니다. 왜 이걸 우세하냐면 우리가 인종에 따른 편견이나 혹은 관점을 이게 강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아, 원래부터 굉장히 달라. 이래버리면 흑인과 백인, 그 다음에 흑인, 백인과 아시아인 사이에 느끼는 인종적 장벽, 심리적 장벽을 쉽게 합리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990년대 초까지 이게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이 북한 애들은 무슨 짓을 했냐. 이 다중지역 진화설을 들여다가 아시아에서 여기 빨갛게 보이는 한반도로 선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즉 80만 년 전에 아시아로 들어온 한 100여만 년 전에 아시아로 들어온 호모 이렉투스 중에 일부가 80만 년 전에 한반도로 들어와서 한반도 안에서 자체 진화했다. 현생인류로. 이게 본토기원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개 황당한 소리인데 1990년대 대한민국에 이걸 휩쓸었어요. 이 본토기원설이 1990년대 대한민국에 일단 대한민국에 지금 기준으로 인구가 5천만이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나라에 고인류학자 팔레오 안트로폴로지가 단 한 명도 없는 정말 흉악하도록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여기가. 고고인류학과를 가진 대학은 많은데요. 가보면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 약간 고고학 유물조사하는 고고학과, 한반도 안에서 고고학 유물조사하는 고고학과. 근데 그거 뒤져봐야 많이 안 내려가거든요. 보통 이 사람들 뭘로 먹고 사냐. 고고학과 나오면 연구소 하나 차려놓고 이제 여기 이제 시청자분께서 잘 모르시지만 제가 알기로 3,000평인가 이상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대지가 3,000평 이상 되면 큰 빌딩이나 혹은 큰 공장 같은 거 지으면 대지가 단전이 3,000평 이상 되죠. 건물을 지을 때는 지표조사를 선행하게 돼 있어요. 지표조사라는 건 그 대지에 고고학 유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면 이제 건축이 스톱되고 발굴에 먼저 들어가요. 이 지표조사하면서 먹고 살아요. 이 고고학 출신들은.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인류학과가 있죠. 아, 미국 문화는 이렇고, 영국 문화는 이렇고, 현대 문화는 이렇고, 현대 한국 문화는 이렇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 설레발 많이 푸는데 그걸로 또 먹고 살아요. 문화인류학은. 근데 고인류학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고인류학은 뭐냐면 이제 인류 진화과학이 보통 진화론이 한 600만 년 전에 인류가 이제 침팬지와의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려져 나왔다고 보는데 그 600만 년에 이르는 일체의 지식을 집적시키는 거예요. 고기후, 팔레오, 클라이미톨로지,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몰큘러 바이올로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지식을 집적시켜가지고 그 인류 진화에 이르는 그 이론을 만드는 게 고인류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발굴도 하고. 그때 발굴은 한반도에서는 잘 안 하죠. 워낙 옛날을 덮어야 되니까 옛날 주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발굴하죠.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고인류학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서는 고인류학을 비틀어서 고인류학의 그 당시의 이론, 1980년대까지 풍미했던 이런 다중지역 진화설을 비틀어서 본토기원설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김일성 영생교회 첫째 교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영생교회 첫째 교리가 저기에 있다라고 식별을 하고 이쪽에서 고인류학자를 길렀어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990년대 이른바 깡통진보가 막 날뛰는 세상이 되니까 멀쩡한 고고학자들도 우리 현생 인류의 한반도의 등장에 대해서 북한 본토기원설을 그냥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토기원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한다 그럴 때 마지막에 국사편찬위원장 하던 김정배 씨,
본토기 연설을 내놓고 비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본토기 연설이랑 직결돼 있는 황당한 주장이 하나 있어요. 뭐 경기도 연천인가 어디서 아슐리안 손도끼 발견됐다고. 이 아슐리안 손도끼가 발견되면요. 한반도에 호모 에렉투스가 한 40만 년 전에 들어왔다 이 소리가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아슐리안 손도끼라고 박수치고 논문 썼어요. 그러니까 아슐리안 손도끼 발견 자체는 본토기 연설을 지지하는 게 아닌데 아슐리안 손도끼라고 한반도가 있다고 하는 순간 본토기 연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를 같이 밝혀줘야 되는데 이게 그건 아닥하고 아슐리안 손도끼만 띄우면 그러면은 본토기 연설 결국 띄운 게 돼버려요. 이게 우리나라 고고학자들 이 짓 저질렀다니까 1990년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머리에 정신의 타락과 정신적 문제가 축적돼 갖고 박근혜 탄핵까지 펼쳐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황당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정당 정치의 문제, 단순히 조중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정신적 타락이 1980년대부터 좀 살게 될 때부터 진행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왕 얘들이 얼마나 짝퉁 진화론인가 본 김에 그러면 좀 다른 진화론, 요즘 진화론은 뭐라고 주장하나? 요즘 진화론은 어마무시한 기술을 써요. 예를 들면 1904, 5년경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뭐가 가능해졌냐. 동아프리카 특정 지역, 특정 해안 지역의 기후가 어땠는지 300만 년 전에 이게요, 저걸 까면 북극의 얼음 기둥을 쫙 보링하고 파고 내려가면 북극 얼음이 한 마지막 파면 10몇만 년 나올 거예요. 10몇만 년 전까지 해마다 기후를 추정할 수 있어요. 지구 전체에. 왜 그러냐. 거기 해마다 그게 만년빙이잖아요. 그 얼음이. 그러니까 눈이 쌓여갖고 된 거기 때문에 그 눈의 성분을 분석하면 그때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떠니까 재가 많았어. 그럼 이 해에는 큰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해마다 10몇만 년 전까지는 그게 가능하고요. 남극의 얼음을 지금 또 그렇게 얼음 기둥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80만 년 전까지 가능할 거예요. 남극 얼음은 한 80만 년 됐어요. 북극은 한 10몇만 년 됐고 된 지가. 그러면 그 이전에 고기후는 어떻게 하냐? 그거요. 바닷가에는 축적되어 있는 그 조개 껍질에서 발견해내요. 이른바 58이라는 걸로. 저 5.18 욕하는 거 아닙니다. 58이라는 게 있어요. 탄소 동위 원소 중에 산소. 무거운 산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CaCO3잖아요. 조개 껍질 성분이. 그러니까 O가 들어가잖아요. O가. 근데 CaCO3에 들어있는 O 중에 무거운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제가 좀 헷갈리는지 모르는데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비가 많이 왔다는 건 날씨가 따뜻한 거예요. 왜냐면 바다의 증발이 활발히 일어나서 무거운 산소를 포함한 물도 같이 증발한 거. 그다음 무거운 산소의 비중이 작으면 58의 비중이 작으면은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날이 차갑고 건조한 거예요. 빙하 때는 날이 차갑고 건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500만 년 전까지 막 이제 파고 내려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해안가에 퇴적되어 있는 조개 껍질을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의 날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 퇴적층이 몇백만 년 전 무렵이었다. 그러면 그 몇백만 년 전 무렵에 그 지역이 어떤 날씨였다. 이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첨단 과학을 이용한 고기후학이 급속히 발전해서 나온 게 한 15년 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 2010년부터는요. 인간 비슷한 존재, 우리 형제종이라 그러죠. 네안데르탈, 우리 형제종이라 그래서 데니소바의 뼈 쪼가리, 좀 서늘한 곳에서, 서늘하고 약간 축축한 곳에서 시베리아 같은 데서 보존되어 있던 10만 년 전의 뼈 쪼가리, 4만 년 전, 5만 년 전의 뼈 쪼가리에서 그 유전자를 캐요. 뽑는 기술이 2010년부터 나왔어요. 그 유전자 캐보니까 이 네안데르탈 이게 동굴 속에서 있었는데 everybody has sex with everybody else야.
그러니까 모든 개체가 모든 다른 개체랑 성관계를 가졌다는 게 나온다고. 어린애의 뼈를 보면 할머니 유전자에 모의 유전자에 그 근친상간한 흔적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네안데르탈 종이 이 무렵에 이미 고립된 지가 오래되구나. 그래서 바깥에 그룹 외의 집단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룹 내에 근친상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멸 과정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때.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거라고. 이제는 이런 첨단 과학을 다 써갖고 한 1990년대부터 이제 이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관한 3가지 명제가 정리돼요. 이 3가지 명제 뭐냐? 우선 첫째, 뼈대에 관한 현생 인류. 이걸 영어로 AMH라 그럽니다. 유식한 말로 anatomically, anatomy가 have잖아요. 뼈대 have, anatomically modern human. AMH는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근데 유적을 보면 아직 인간의 정신 능력, 예를 들어서 어떤 장신구 같은 거를 패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같은 동굴에서 아래층에서 만들어진 목걸이와 조개껍질 목걸이, 위층에서 만들어진 조개껍질 목걸이, 그 다음 층에서 만든 조개껍질 목걸이, 이게 한 몇백 년, 몇천 년을 두고 계속 패션이 달라졌어. 그러면 이거는 패션을 안다는 얘기거든. 거기 이렇게 바르는 이제 그 무슨 화장품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뭐 안료, 빨간 안료 같은 거랑 이렇게 그 기름 섞어가지고 동물 기름 섞어서 바르게, 우리 현생 인류는 그런 거 다 바르고 사냥하고 싸움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남이 자기를 볼 때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정신 상징 능력이 생긴 거야. 이런 유물이 나온 거는 불과 7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신에 관한 현생 인류가 약 7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됐구나. 그 다음에 3번째 명제가 뭐냐? 이 정신에 관한 현생 인류. 이걸 이제 영어로 behaviorally modern human, BMH라 그래요. 왜냐면 정신이 바뀌면 행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행태에 관한 현생 인류라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BMH가 아프리카에서 이 그림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게 6만 5천 년 전이구나. 그리고 인종의 구별이 확실히 생기기 시작한 게 한 3만 년 전이고, 그 인종의 이 구별이 딱 뿌리를 박은 건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되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OOA, 아프리카로부터 나왔다. Out of Africa, OOA, 아프리카 기원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보면 뭐가 중심화두가 되냐? 현생 인류가 6만 5천 년 전부터 유라시아 대륙과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간 과정. 이거를 영어로 peopling the earth라고 부릅니다. people, 사람을 동사로 써서 peopling the earth. 그러니까 사람살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구에 사람살이가 일어난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현대 진화론은 이렇게까지 가 있는데 쟤들은 캐캐묵은 옛날 다중지역 기원설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비틀어서 한반도에서 자체 진화했다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놈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진화론을 믿든 말든, 고인류학을 믿든 말든, 쟤들이 엉터리 진화론, MRE를 가지고 다시 변형해서 본토 기원설을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민족됨을 절대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김일성은 민족 메시아로 내세웠고, 그리고 나서 2대 메시아 김정일, 3대 메시아 김정은을 내세운 거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김정은이 우리 할배 메시아 아닌가비요. 할배 신격화하지 마시오. 신비하지 마시오. 그러면 진실이 가려져요. 참고로 진실이라는 단어는 어떤 공산사회에서도 조명해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교에서도 조명해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종교화되어 있는지는 우리 민족끼리의 홈피에 걸려있는 이 사진, 아즈텍 신전을 연상케 하는 금수산 궁전의 사진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김정은의 인간선언을 텐노,
일본 텐노의 인간선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메가더가 이제 일본의 메가더 점령부를, 미군 점령사령부를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텐노를 갖고 놀았어요. 이 사진 보세요. 메가더는요, 이거 영어로는 퍼티그라 그러죠. 우리 뭐라 그러나? 우리 군대에서 이거 전투복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퍼티그라고 부르는데. 이게 누구 만나러 갈 때요. 누구 만날 때 장성이 전투복 입고 가면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고 가는 거예요. 메가더가 이 퍼티그. 그러니까 작업복을 입은 상태에서 텐노는 딱 연민복까지 차려입고 메가더는 딱 궁뎅이에다가 양손에 딱 궁뎅이 에다가 양손에 허리를 양손을 허리에 딱 짚었는데 텐노는 거의 부동 차렷 자세로 딱 옆에 서 있잖아요. 메가더는 발을 빼딱하게 서고 있는데 텐노는 딱 차렷 자세 발로 단정하게 서 있고, 이 사진 하나가 당시 메가더 사령부와 이 텐노 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진이에요. 이 메가더 사령부가 텐노를 쥐어패갔고요. 압력을 가해서 드디어 텐노가 1946년 1월 1일 날 인간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Human Declaration. 이 인간선언이 우리가 읽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뭐라고 했냐? 우리 텐노 가문과 일본인 사이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사랑에 바탕합니다. 이 관계는 전설이라든지 신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텐노가 신이라든지 일본인이 다른 인종, 다른 민족에 대해 우월하다든지 일본인이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스토리는 그릇된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선언의 전체 문장 전체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 상식적인 건데 일본이 아마 일본이 저걸 통계를 안 뽑아서 그럴 텐데 이거 듣고 수천 명이 자살했을 거예요. 이 극우 지식인이죠. 굉장히 멋쟁이 지식인이죠. 일본 최고의 문필가로서 노벨 문학상의 후보까지 올랐던 미시마 유키오가 쓴 시 중에는 이렇게 부르짖는 시도 있습니다. 텐노시오, 텐노시오, 왜 인간임을 선언하시었나이까. 이 인간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의 사교 체계가, 종교 체계가 나 종교 아니야. 우리 텐노 가문은 신토를 이끄는 가문이긴 하지만 텐노 가문은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두 번째, 이 신토를 믿는 일본인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에 대해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어. 세 번째, 신토를 믿는 일본인이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할 수 없어. 이것으로써 신토 절대 신앙이 깨진 거예요, 이게. 지금 김정은의 발언은 거의 여기에 육박하는 발언이라고요. 여기에. 거의 여기 육박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거 쉽게 보면 안 되는 발언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게 과연 텐노의 인간선언과 김정은의 인간선언이 같은 거냐? 좀 다르다고 봐요.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우선 첫째, 일제는 성공했던 나라입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성립 불가능한 나라였다가 나중에 소련 망한 다음부터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찐따가 된, 자기 체제의 백성조차 못 먹여 살리는 명색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들이 인민의 80% 이상이 배급경제 바깥에서 그냥 지 알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로 이미 20년 가까이 살아왔고, 나머지 20%는 배급으로 사는 게 아니라 뇌물과 폭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상한 체제라고요. 일제는 아마 1890년경부터요, 5년까지 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고속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어디냐? 일제예요. 일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전혀 그 배경이. 두 번째 지식층만 보자고요. 일제 시대 때 일본의 국민과 지식층은 애국심으로 똘똘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까지 벌리고 그 전쟁 벌리기 직전에 한 4년 동안 선행해서는 중국을 정복하고 동남아시아 전체를 정복하겠다고 정복전쟁을 벌였잖아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반면 북한은요. 지식층이라는 게 부패와 공포로 얼룩진 주민과 지식층이에요. 거기에 무슨 애국심이 있어요. 권력 집단을 보자고요. 그 일제의 장성들, 일제의 뭐 육군 어쩌고 저쩌고 자살하는 거 우습게 알잖아요. 내가 걔들이 다이조부라 그러죠. 대장부로 태어나 텐노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을 불살라서 잘 최선을 다해서 싸웠노라. 이제 패배를 앞두고 지옥을 참을 수 없어서 텐노께 마지막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구사에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옥쇠. 옥쇠라는 게 옥은 깨면은 변형되는 게 아니라 가루처럼 팍 부서지죠. 옥을 가루처럼 부순다 이거거든. 옥쇠. 교구사에. 그 기본 멘탈이 그렇다고요. 기본 멘탈이. 히로시마 때 저기서부터 열풍 쫙 번져서 사람이 그 열폭풍 속에 사람이 흩어져 가니까 그 속에서 일본 그 장교가 칼 뽑아갖고 땅에다가 꽉 꼽은 다음에 칼 붙잡고서 다이조부의 죽음이다 그러고 외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장부의 죽음이다. 비극적이고 어리석을지 몰라도 또는 잔인할지 몰라도 비극적이고 화끈한 데가 있다고요. 캐릭터가. 여긴 뭐예요? 야비잔혹한 도살자 집단이죠. 그냥 서로 등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밀고 하고 그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위에서 끈 땡기고 있고 김정일, 김정은은 야비잔혹한 도살자죠. 여기는. 신앙의 대상도 달라요. 신앙의 대상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냐. 텐노 가문은요. 천황실은 텐노실은 일제시대 때도 권력에 초연한 상징적 가문이었다고요. 여기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일제시대 때도 권력에 초연한 상징적 가문이에요. 메이지 때도 그랬죠. 권력에 초연한 상징적 가문이죠. 권력은 그 아래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했죠. 여기는 그게 아니라 김일성내가 나서서 당을 파괴하고 국가와 주민을 사유재산으로 바꾼 음모자들이잖아요. 국가와 주민을 사유화한 음모자의 3대 집안 집구석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건. 종착점은 어떻게 돼요? 아까도 보셨지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텐노는 인간선언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일본인들이 아마도 추정컨대 수천 명이 자살하지만 굉장히 슬픈 공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텐노를 모시고 영광된 일제 일본인이 아시아 전체에 나아가서 세계 상당 부분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 질서를 꿈꾸고 싸웠는데 저 양키 코빼기한테 우리가 졌다. 우리한테 힘이 없었고 우리가 뭔가 현대 문명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소화하지 못했다. 이제 양키 코빼기에 맞춰가지고 현대 문명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텐노께서 인간임을 선언하셨구나. 저 버르장머리 없는 쌍스런 키 큰 양키 코빼기 메가더의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셨구나. 그러고서 울고 자살하고 그리고 마음 가다듬어서 그러고 살아온 거야 일본인들은.